이제 국내 주식도 아침 7시부터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시작은 6월이 아니라 9월 14일로 연기됐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중소형 증권사들의 준비 부족입니다. 대형 증권사는 이미 시스템을 갖췄지만 중소형 증권사는 안정성 문제가 남아있었고 금융당국은 속도보다 안정성을 선택했습니다. 거래 시간도 바뀌었습니다. 원래 8시까지였지만 7시 50분까지로 단축됐습니다. 정규장 시작 전 시스템 충돌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한국 주식을 사실상 24시간 거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만 늦게 열리면 투자 자금이 해외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시장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앞으로는 아침 거래 증가, 해외 이슈 즉시 반영, 변동성 확대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식시장도 24시간 시대에 적응 중이다. 주식 하시는 분들 이거 한 번쯤 느껴보셨죠? 오늘 주식 팔았는데 왜 돈은 바로 안 들어오지?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주식을 팔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틀 뒤에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에요. 이번에 이걸 줄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미 미국은 하루 만에 돈이 들어오는 T+1로 바꿨고 유럽도 같은 방향으로 가는 쯤입니다. 한국도 이에 맞춰서 하루로 단축하는 걸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이 빨리 들어오면 다시 투자하기 쉬워지고 시장 전체 자금 흐름도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블록체인 같은 기술이 적용되면 즉시 결제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주식 팔고 이틀 기다리던 구조, 앞으로는 하루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쟁 나면 금 오른다며 그 말 믿고 금 샀다면 지금 상황 꽤 당황스러울 겁니다. 최근 금 가격 한 달 만에 5,000에서 4,000달러대로 급락소, 일주일 사이 마이너스 5% 넘게 빠지고 금 ETF도 줄줄이 마이너스입니다. 안전자산 맞는데 왜 떨어졌을까요? 핵심은 바로 금리. 미국이 금리 인하 안 한다고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높으면 매력이 떨어지고 사람들은 대신 채권 같은 이자 자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관 투자자들은 오히려 금 매수 중.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다시 금으로 돈이 몰릴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지금은 단기 하락 vs 장기 상승 기대. 여기서 판단이 갈리는 구간입니다. 지금 들어갈지 아니면 더 기다릴지. 여러분 선택은? 비트코인 한 개에 44억 될 수 있다는데 이거 단순한 유튜브 썰 아닙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전망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약 7만 달러 수준인데 2050년 목표 무려 290만 달러. 거의 40배 상승 전망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보냐면요.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디지털 금.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되어 있어서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점점 인정받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까지 계속 들어오는 중이라고 해요. 이미 ETF가 공급량의 10% 이상을 흡수한 상황이에요. 비트코인만 보면 되나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더리움도 따로 봐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이더리움은 인터넷 인프라, 디파이, NFT, 스테이블 코인 모든 게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30년 22,000달러 전망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냐 이더리움이냐 이게 아니라 둘 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 비트코인은 안전자산, 이더리움은 성장자산. 포인트는 하나. 지금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아직 초입일 수도 있다는 시각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은행 규제가 완화된다는 소식이 지금 시장에서 꽤 중요한 변화로 나오고 있어요. 미국 연준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대형 은행들의 자본 규제를 낮추기로 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본 부담이 약 4.8% 정도 줄어드는 방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한지 보면요. 은행은 규제가 줄어들수록 대출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만큼 시장에 돈이 더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경기에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규제가 완화된다는 건 위험을 감당하는 기준도 낮아진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금융위기 이후 계속 강화됐던 규제가 지금 다시 완화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에요. 찬성하는 쪽은 은행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하는 쪽은 금융 시스템이 더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요.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에 돈은 더 돌 수 있지만 안정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이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달러 시대가 끝나간다. 이런 얘기 요즘 자주 들리는데요. 이번에는 그냥 전망이 아니라 하버드 경제학자의 경고가 나왔어요. 앞으로 4, 5년 안에 금융 충격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핵심은 달러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미국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 금리가 급등하면서 시장에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 달러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지배력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대신 앞으로는 위안화, 유로화, 그리고 가상자산까지 여러 통화가 함께 쓰이는 다극화 구조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어요. 결국 하나의 통화가 지배하던 시대에서 여러 축이 나뉘는 시대로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어디에만 몰아넣기보다 자산을 나눠서 보는 시각이에요. 앞으로 금융시장 흐름이 생각보다 크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서울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서 첫 대형 소송이 터졌습니다. 중랑구 한 조합이 공동시행사를 상대로 7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합 측은 해당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이미 받은 7억 원도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업체 측은 문제 없이 진행된 계약이라고 맞서고 있어요. 지금 양쪽 입장이 완전히 충돌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건이 모아타운 구조 문제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소규모 사업이다 보니 검증은 약하고 외부 업체 의존도는 높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만 100곳 넘게 진행 중이라서 비슷한 문제가 계속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 핵심은 사업은 빠르지만 관리는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소송 결과가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뉴스에서 가장 강한 메시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다주택 공직자 배제 지시인데요. 정책 만드는 사람부터 바꾸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은 논의, 입안, 보고, 결재까지 전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를 아예 제외하겠다는 겁니다. 규제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접근입니다. 집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정책 만들면 세금 완화나 규제 완화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집값, 대출, 전세, 전부 국민 3위랑 연결돼 있기 때문에 공정성이 핵심입니다. 그럼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규제 중심 정책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기조도 유지될 확률 높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을 배제하면 오히려 정책 완성도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판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앞으로 진짜 중요한 건 어떤 정책이 나오느냐입니다. 외국인 집주인 10만 명 돌파.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꽤 중요한 변화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주택 매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5년 기준으로 결국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증가 속도도 빨라서 반년 만에 약 4%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 부동산 통계는 1년에 2번 발표되는데 이걸 더 자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유는 시장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외국인 거래는 자금 출처나 방식이 달라서 이상 거래나 투기 가능성을 빠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를 자주 봐야 정책 대응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은 역차별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대출 규제가 강하지만 외국인은 해외 자금 활용이 가능해서 자금 조달 구조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외국인 매수 증가, 정부 감시 강화, 정책 변화 가능성. 이 흐름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